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경기 회복 수혜주를 통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경기 회복 관련주와 그 다음에 중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주가의 반등을 이끌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것 외에는 지금 내세울 만한 특별한 재료가 없다는 것도 시장의 중요한 맹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뉴욕 증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증권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했었던 시점을 지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착시 효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2분기까지도 실적 호조가 이어진다면 이거는 찐이다. 요즘에 말로 찐이야 그런 거 있죠. 네, 찐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회복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 또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 상속세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여기서 뭐가 가장 중하게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이 됩니다. 지금 보험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분들의 가치들이 또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들이 나오는데 한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입니다. 네,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리도 정보통신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업을 하면서도 정보통신을 하고 있죠. 이 정보통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IT 쪽이 또 이 정보통신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아주 관련이 없는 그런 날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쉐 이야기하고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어제 내려간 것에 대한 그런 되돌림,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근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가는 거라서 저가 매수가 많이 유입되었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가 0.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아직 14,000원 다시 재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진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죠. S&P 500 같은 경우도 38.48포인트, 그래서 0.9%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1% 가까이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이었고, 또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 마감까지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상승률을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가가 상승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경기 순환,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상승이 주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섹터를 좀 살펴보니까 에너지 쪽에서 상승률이 좀 있었고요. 소재, 그 다음에 금융, 산업, 이런 쪽,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들의 어떤 반등도 있었습니다만, 기술주들의 상승률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쪽에서는 여전하게 뭐가 나올까요? 차익 실현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들어가도 조금 약했을 것이다 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기 방어주인 유틸리티와 통신주, 기술주에 포함되겠지만 이 종목군들은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업종 간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미국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의 상승이 막 폭등세로 진행된다거나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가되 이제 기존의 그 덩치가 큰 종목들은 주춤거리는 모습,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치고 올라가면서 주가의 상승은 약간씩 진행이 되지만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 쪽에서 때리고 들어가고 밑에 있는 종목이 올라오고 새롭게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살짝 의심이 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치고 올라가는 힘이 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일자리 관련한 이슈를 또 만들어냈어요. 지금 2조 3천억 달러 인프라 구축 일자리 법안에 이어서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지출안을 또다시 검출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육, 그 다음에 보편적 유치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 1조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뭐든지 간에 이제 돈을 많이 풀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돈을 많이 풀게 되면 유동성 장세가 되고 뭐 이제 경제적 지원이 되고 해서 좋긴 좋습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돈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면은요, 이제 나중에 좀 무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후폭풍으로 오게 됐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야 이제 경기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좀 푸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됩니다. 근데 저렇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 다음에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초대형이라면 1조 달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정도라면은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적당히 이게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확 벌고 그 다음에 1년 내내 쫄쫄 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영업을 하는데 어느 날은 장사가 잘 됐어. 그래가지고, 막 그 달은 한 1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뭐, 그 다음 달부터 내년 요맘때 돌아올 때까지 계속 굶고 있어. 사실 이렇게 되는 건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버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거나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조금, 네. 아무튼 뭐 지원책을 통해서 유동성 장세가 더 지속된다. 이것은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많이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가 매수의 유입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인도와 일본 이런 국가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인도는 그 25만 명 신규 확진자 수가요 25만 명을 넘어갔다. 뭐 30만 명 내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늘어나면서 긴급 사태 결정을 검토하고 있다. 자, 일단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치료제 이런 쪽으로 또 관심들이 갈 수 있겠습니다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별 감흥은 없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 내에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미국은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백신 접종이 아직까지는 초반 부위이기 때문에 이제 중반부 넘어서게 되면 이제 집단 감염으로 점점 집단 면역 체계로 점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리긴 해요. 그죠? 찬바람 불 때쯤 돼야지 이제 백신들이 이제 다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얀센 쪽, 그 존슨앤존슨하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이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들 뭐 화이자나 모더나 이쪽으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중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긴급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백신을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안 맞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를 제외한 다른 백신들은 위험해 안 맞을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화이자, 모더나 그렇다면 이쪽으로는 아직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이제 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백신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더 빨라지게 되고 접종자 수가 더 빨리 늘어날 것이라는데 지금 그거 말고 화이자, 모더나만 계속 맞을 거야. 그렇게 되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더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을 보니까 넷플릭스가 좀 특징적으로 나왔는가 봐요. 그 주가가 7% 이상 크게 하락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구독자 수가 증가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상치보다 크게 밑도는 모습이었죠. 전문가가 예상하는 부분들은 62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구독자 수가 398만 명.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좀 보니까
뭐 2분기 가입자 수도 100만 명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이거는 사실 구독자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면 한계점이 있는 거긴 한데 넷플릭스가 이번에 구독자가 저것 때문에 많이 늘었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 구독자가 늘어나는 그 상황들이 이제 좋기만 한 거야.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요금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주춤거리는 상태. 근데 이익은 증가하는 모습. 구독자는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구독자가 줄어들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계속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악재가 발생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선사 이쪽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를 했다. 즉 여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겠죠.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일단 시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자잘한 뉴스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미국 증시를 큰 내용으로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 이쪽으로 자금이 조금 이동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백신과 같은 부분에서의 부담감들은 계속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이야기.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1분기에 대부분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뿅뿅 튀어 올라가니까 와, 실적 좋아, 너무 좋아, 기가 막히구만,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착시 효과다. 작년에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착시 효과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2분기 실적을 봐라, 이렇게 증권가가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뭐 2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적의 증가세는 연속성을 보이는 게 당연히 좋은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막 그냥 밥을 쫄쫄 굶고 있고 맨날 김치 깍두기에다가 찬물에 밥 말아 먹기만 하다가 어느 날 그냥 뜨뜻한 그냥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럼 와,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나, 그래서 막 맛있게 먹어요. 근데 그냥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김치 깍두기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또 다른 고기 반찬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좋아지는 것은 착시 효과일 뿐이니까 이것이 연속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것이 이제 증권사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SK이노베이션, 위메이드, 호텔신라, 한국조선해양 등등등등등이 나와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1개월 전에 2분기 추정치 대비해서 막 100% 이상씩 올라오는 그런 기업들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하고 위메이드, 호텔신라, 한국조선해양, 금호석유, 효성화학, 효성TNC 뭐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업들이 좋다라고 일단 그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실적에 대한 포지션이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더 좋은 거니까 이런 쪽을 참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 1분기 실적보다 2분기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저효과, 즉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았었던 실적을 빵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면 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연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방금 전에 좀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부터 위메이드 쭉쭉쭉쭉 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그 증권사들의 그 영업이익 추정치가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수정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증가세를 보였는가. 즉, 1개월 전에는 100만원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지금 다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 속도라면은 150만원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적 추정치가 50%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기업들이 이제 더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 효과를 많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1분기 실적에 대비해서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라면 또 그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은 어닝 쇼크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만 너무 주목해가지고 지켜보신다라면 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2분기에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려면 업황의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꾸준한 어떤 주가 상승이 진행이 돼야지 거기에 대한 효과들을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먼저냐 주가 상승이 먼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네, 둘 다 같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는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라면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주식을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만 너무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닝 시즌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아직은 2분기 이제 시작점이지만 2분기는 또 금방 끝나요. 네, 그러니까 2분기가 끝났을 때 2분기 실적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겠나, 꾸준하게 증가할 종목이 뭐가 있겠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다음 주에 이제 삼성그룹의 이제 상속세가 공개가 됩니다. 어떻게 상속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긴 한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룹의 주가 희비가 갈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이 4.18%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상속할 것이냐.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일부 증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SDS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있다. 뭐 그렇게 있는데 보험업법에 대한 부분 이게 이제 또 가장 놀라운 그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주식, 부동산, 미술품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12조 원에서 13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속세에 따른 이 세금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그룹주의 변화에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물산이 중심 지배 구조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뭐 이재용, 그다음에 삼성물산, 그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쭉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보유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죠 이제 차지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계열사들을 전부 다 보유할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어떤 중심 지배구조 이것은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이 이제 삼성전자가 4%대, 그 다음에 물산이 2.8%대, 삼성생명이 2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상속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에요. 그래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지배구조가 유지가 되려면 상속세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렇게 진행이 좀 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요거는 이제 연납 형태로 갈 거기 때문에 뭐 한꺼번에 탁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년 이제 뭐 배당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어내서 이제 상속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배 구조가 훨씬 더 잘 형성이 돼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가장 또 다른 중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참고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삼성생명, 그다음에 삼성화재 이 부분이거든요. 보험업법이 개정이 될 것이다. 이것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큰 변수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그 보험사들이 이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는 3% 이내로만 그 보유를 하게끔 되는 그 룰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산 평가를 다시 해봐야지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3% 안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가 이제 많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3%가 넘게 되면 이거 나머지 거든 다 팔아치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제법 많은
굉장히 많은 수량의 수조 원대, 수십조 원대에 달하는 그런 물량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지분을 파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뭐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제 팔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 8.8% 중에 상당 부분 매각한다. 그럼 이거를 그냥 밖으로 흘려버릴 것이냐? 외국인한테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이것을 사들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죠. 자, 잘 보세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팔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을 산다. 자, 삼성물산이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식의 모양이 필요하다니요. 서로 자기들끼리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삼성물산을 최정점에 놓고 삼성전자의 주식을 삼성물산이 가져오는 거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들이기 위한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삼성전자에게 매각한다. 그러면 또이또이잖아요. 완전히 자기들끼리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은 어떤 식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격이 높아야 돼요. 삼성전자는 가격이 낮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물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겠죠. 그럼 돈을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사들이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팔아먹는 삼성전자의 삼성전자 지분을 싼 가격에 사들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싸게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싸게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어떤 지배 구조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또 이런 주가의 흐름들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황들이 약간 이해가 가는 게 그런 내용이 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들. 자, 이런 과정으로 해석한다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예정들이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뭐 확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주식의 움직임들은 다 그럴 수 있다 해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세를 중심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잠깐 반짝 올라가는 실적들은 너무 주목하지 말라 이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상속세에 따른 그런 포지션들, 자, 여러 가지 뭐 상속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룹주들의 움직임들이 막, 변화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물산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최정점에 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이다.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낮추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올릴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포지션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아마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또 삼성물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답이 조금 보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술사들은 마법을 통해서 비금속을 황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쳤다. 화학 성분만을 갖고 연금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가능하다. 주문이 사건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시장 참여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주문이라는 것은 아발라바 히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비비디 바비디부 뭐 이런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썰들이 이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렇다 캐드라 그래 테드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들 또는 어떤 그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정상적인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 생리, 심리적인 효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에 따른 반등이 나올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형주들 반등이 나오더라도요, 어제 밀린 것만큼 다 회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여전히 업황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중소형주들이 만약 어제 내렸더라면 오늘 반등이 나갔을 경우에 어제 하락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형주들은 어제 하락보다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뤄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